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버전이고요. 문제 유형 A형, 시험 시간 60분이에요. 시험을 위해서 먼저 엑셀 2021 버전 실행을 해서 새 통합 문서 열어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첫 페이지에 나와 있죠. 중요한 내용들 시험장에서도 바뀐 거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저장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 눌러주세요.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위치, 파일 이름 규칙 모두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들어가세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수험번호 8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지정하거나 수험번호 교재에 있는 거 사용하거나요. 실제 시험 접수했다면 실제 수험번호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 할게요. AR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선택해서 숫자 1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AR 머리글 제일 왼쪽 이 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글꼴 제1작업 시트의 조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모두 검정, 그리고 정렬 가운데 맞춤 해놔도 되고요. 나중에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나중에 지정할게요. 그러면 제2작업, 제3작업을 위해서 셀은 B2셀 이렇게 클릭을 해 놓을게요. 화면 아래로 내려오세요. 시트 1이라고 시트명 나와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 만들어졌고요. 또 한번 컨트롤 드래그 해주세요. 제일 왼쪽에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으로 변경, 그 다음 시트 1 괄호 2번 더블 클릭해 제2작업으로 변경, 시트 1 괄호 3번 더블 클릭해 제3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하세요. 이제 제1작업 시트를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하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고서 보여지는 내용들 모두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B4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B4에서 J14까지 내용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에 입력해야 되는데요. 괄호 1, 2, 3, 4, 5, 6 써있는 것과 H14 셀에 써있는 코드 이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모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정렬 상관없이 입력해주고요. 셀 너비보다 입력한 내용이 넓은 경우에 너비를 조절해 맞춰 놓고요. 두 줄로 입력하는 셀은 첫 줄 내용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 다음 두 번째 줄의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셀 병합하는 곳 있는데 우선 무시하고요. 첫 번째 셀에다 내용들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정렬이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FGHR 여기는 숫자인데요.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이렇게 지정된 셀이 있죠. 이 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콤마 이걸 누르면 회계로 변경 이렇게 되어서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계 서식은 정렬 다른 거로 바꿔도 정렬되지 않아요. 출력 형태에선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셀들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것 있죠? 그거는 모두 다 오른쪽 정렬 미리 지정을 해 놓으면 돼요. 나머지 셀들은 가운데 정렬인데요. 이렇게 해주면 좀 빠르게 정렬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 또는 전체 셀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 셀만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비어있는 셀들은 정렬 나중에 해도 되고요. 정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형태 어떤 형태로 정렬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중에 데이터 나타나면 여러분이 보기 편한 형태로 정렬하거나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거에 맞춰서 그냥 정렬해두면 되고요. 시간이 없다면 1, 2, 3, 4, 5, 6 써있는 셀은 정렬까지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근속기간과 출생년 여기는 그냥 일반 상태 또는 숫자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병합하는 셀들 먼저 정렬을 해놓도록 할게요.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그리고 F13 14행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선택하고요.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할게요.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 J12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3개 단위로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 글꼴 위에 테두리 있죠? 여기에서 먼저 모든 테두리 선택,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선이 얇은 것, 굵은 것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나타나죠. F13, 14 여기 클릭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홈탭 맞춤의 바로 옆에 맞춤 설정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셀 서식이 나타나요. 테두리 탭 가서 X자 모양으로 보이게 선 지정,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건에 보면은 일부 영역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도 색깔 회색으로 배경이 보이는 셀들이 있습니다.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3개 선택한 다음에 다시 홈탭에 글꼴에 채우기, 표준색의 주황이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을 보면은 제목이 있죠. 1, 2, 3행 여기에다가 먼저 제목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1, 2, 3행 머리글 선택해서 안쪽에 있는 테두리 선 잡고 이렇게 키워주는데요. 대충 한 30 언저리 그 정도로 키워주면 돼요. 정확히 30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도형 이름 있죠? 기본 도형에 있어요. 배지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크기 맞춰 놓으세요. 도형이 만들어지면 도형 서식 도구가 나타나죠? 도형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연 다음에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있는데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할 수도 있고요. 홈탭에 있는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해도 동일해요. 원하는 메뉴에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먼저 글자부터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도형의 글자가 흰색이라 잘 안 보이죠? 도형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한번 해주고요. 글꼴의 색상 먼저 검정으로 바꿀게요. 글꼴 이름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정렬이 왼쪽으로 붙어 있죠. 맞춤에 수직 수평 정렬하는 게 있죠. 두 개 다 가운데 맞춤으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도형 옆에 결제란 만들어야 돼요. 출력 형태에 있는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요. 조건에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행열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만들도록 할게요. 두 행을 먼저 이렇게 위아래 선택해 놓으세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위아래 두 행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면 이제 결제 입력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입력했던 두 줄 입력하는 방법, Alt 엔터키 눌러서 두 줄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탭의 맞춤에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 쓰기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한 줄로 그냥 결제라고 입력하면 두 줄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어느 것을 사용하든 두 줄로만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 옆에 3개 선택해서 담당 부장까지 내용 입력하세요. 이 입력한 아랫셀, 여기는 비어있는 셀인데 높이가 조금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아래쪽 셀 이렇게 높이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결제 써있는 여기 셀은 너비가 조금 좁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적당하게 너비 좁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여기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모두 가운데 정렬로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홈탭에 맞춤에서 아래쪽에 가운데 맞춤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홈탭에 글꼴에서 얇은 거 그냥 지정하면 돼요.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 색상 지정을 흰색으로 해도 되고 흰색 지정하지 않고 그냥 투명한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색상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만드는 방법, 교재에 있는 설명처럼 처음 한다면 홈탭에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그 다음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확인,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붙여넣기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면 돼요. 그림으로 만드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또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고 테두리 지정까지 동일하고요. 여기를 컨트롤 C키로 복사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옆에 꺽쇠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 그림이라는 게 있죠. 이걸 해도 동일하게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돼요. 이 메뉴는 홈탭에 붙여넣기 있죠. 아래쪽에 가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림으로만 붙여넣기,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다시 보면은 마지막에 원본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모두 없애라는 건데요. 그냥 딜리트 키로 누르면 테두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삭제할게요. L열에서 ON까지 제가 선택한 셀인데요. 여기를 열머리글에서 삭제 눌러버릴게요. 행 높이 조절되어 있는 셀, 여기는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테두리도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깔끔하게 여기도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조건, 주황으로 채우기는 했고요.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H14셀, 항상 여기에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목록을 만들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의 목록을 만드냐? 앞쪽에 이름 나타나죠? 사원 코드가 여기에 목록으로 나타나면 돼요. 현재 문제에선 사원 코드 BO에서 H12까지 이 데이터들이 여기에 목록으로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H14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까주세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제한 대상의 목록으로 변경, 아래 원본 상자 클릭한 다음에 사원 코드 실제 데이터 BO에서 12까지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아래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요. 그러면 마우스로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으면 돼요. 여기는 출력 형태의 데이터가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죠? 그러니까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셀 서식 지정하는 게 있죠? F5에서 F12까지 선택,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 가주세요. 범주의 제일 아래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제일 위쪽으로 가서 지표준 또는 네 번째 것, 소수점 없는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바로 뒤에다가 띄어쓰기 하지 말고요. 큰 따옴표, 년,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기에 4년, 숫자 뒤에 바로 한글로 년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블록 설정된 곳 이렇게 나타나죠? 다음 조건은 H5에서 H12 셀, 여기를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 이름 정의 메뉴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급여라고 변경, 그리고 바로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는 급여라고 이름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 정의한 이름은 아래쪽에 주어진 함수 이용하는 문제에서 딱 한 번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할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출력 형태에서 1번에서 6번까지 써있는 셀들 있죠? 여기는 데이터가 모두 비어있는 셀인데요.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채울 거예요. 먼저 1번에 해당하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수식 바로 여기서 입력해도 되는데요. 글자 모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에서 입력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함수에서는 rank.eq 함수 사용하고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입력할 건데요. 먼저 rank.eq 함수를 equal 먼저 입력하고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fx 이걸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대하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인수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함수 전체 설명 여기 나타나고 아래쪽에는 인수에 대한 설명 나타나죠? 그래서 클릭하면 각각 인수가 어떤 기능하는지 설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출생연도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년에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숫자로 4개 숫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숫자로 이렇게 순위를 지정하면 오름차순, 그리고 반대로 하면은 내림차순이 지정되는 거겠죠. rank.eq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넘버, 여기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러면 출생년 지열의 데이터 중에 5행에서 12행까지 순서대로 5행에서부터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것 GO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리퍼런스인데요. 여기에는 현재 설정한 이 데이터가 어느 범위에서 몇 등 하는지 그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G5에서 G12, 이 범위에서 G5의 데이터가 몇 등 하냐 이건데요. 만약에 넘버에 지정되어 있는 이 값이 G5가 아닌 G6, G7 이렇게 한 줄씩 내려간다면 그러면 범위도 자동으로 한 줄씩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퍼런스에 지정한 다음에 F4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행과 열 모두 다 달러 표시가 해서 달러가 4개 추가되어 나타나죠. 그러면 범위는 행과 열 절대 변경되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인수 오더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 이렇게 지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이 아닌 값, 그러면 저는 1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순위가 현재 5등이라고 나타나는데요. 먼저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순위에서 출생년 숫자가 제일 적은 게 1, 그리고 숫자가 제일 많은 게 8 이렇게 등수가 오름차순으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숫자 바로 뒤에 한글로 위라고 같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다시 한번 AND 연산자 입력하고 큰 따옴표 안에 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이 체크 표시 컨트롤 키 누르고 하면 모든 셀에 이렇게 동일하게 수식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정렬 이 상태로 놓아도 여기에는 출력 형태의 어떤 정렬 상태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감점되진 않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되어 보이는 게 조금 낫겠죠.
그래서 홈탭에서 저는 오른쪽 정렬 맞춰 놓도록 할게요. 함수식이 입력되는 셀들은 정렬과 표시 형식은 감점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보기 좋게 그냥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문제지 조건을 보면은 사원 코드의 앞 두 글자 이용해서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이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if 함수, left 함수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if 함수 바깥에 쓰고요. left 함수를 안쪽에 사용해서 이렇게 조건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left 함수와 비슷한 함수로는 right 함수, mid 함수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left 함수 작성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식을 이렇게 여는 가로까지 입력해 주고요.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대화 상자에선 먼저 함수에 대한 설명 나오죠. 텍스트, B열에 있는 사원 코드죠.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부터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텍스트는 B5를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B5 값이 이거라고 이렇게 옆에 나타나죠. 두 번째 인수인 넘버 캐릭터, 여기에는 왼쪽에서 몇 개를 구할 거냐. 저희는 앞에 두 글자 구해야 되죠. 대문자로 써 있는 P 또는 T 이것을 구해야 되니까 숫자 2 두 개를 구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확인 누르면 값은 앞에 두 글자만 이렇게 추출해서 나타나죠. 그럼 레프트 함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서 if 문에서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잘라내기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equal, if, 여는 괄호까지 입력해 놓으세요. 아래 인수 나와 있는데요. if문 사용하기 편하다면 그냥 여기에서 입력해도 돼요. 저희는 다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게요. fx 눌러주세요. 시험에서도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해서 입력해도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if문에서는 3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로지컬 테스트, 여기에는 조건을 지정해요.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 잘라내기 했던 left 함수 있죠. 이걸 먼저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만 하면은 조건이 아니죠. 사원 코드의 앞 두 글자, 이게 무엇인지 조건을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지 조건을 보면은 사원 코드의 앞 두 글자가 처음 조건, 대문자 P이면 정규직이냐 이걸 가지고서 조건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equal 한 다음에 큰 따옴표, 대문자 P,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비오셀의 앞 두 글자가 대문자 P와 동일하냐. 그래서 현재는 동일하기 때문에 true, 참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참의 값 지정하는 두 번째 인수, 여기에 참일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한글로 정규직이라고 나타나야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값이 true가 아닌 false인 경우에, 그거는 t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나타났죠? 조건에 보면은 계약직으로 구하라고 나타나죠. 여기에서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게 다른 쪽 클릭해도 되고요. 그냥 컨트롤 확인 바로 해도 돼요. 컨트롤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P는 정규직, T는 계약직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냥 문자니까 정답 파일처럼 가운데 맞춤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으로 3번에 해당하는 이 13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는 최저 급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단위원, 이 데이터 써있는 곳은 H열의 데이터죠. 여기에서 최소값 찾아서 여기에 나타나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12행에 있는 이 값이 여기 나타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는 민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니멈,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equal 미니멈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엔 정의된 이름 이용하라고 조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급여라고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H5에서 H12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름 정의했던 이름, 급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천단위 구분기호는 지정 안 해도 감점되진 않지만 가독성 높이기 위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보이는 게 낫겠죠. 보기 편하게 천단위 구분기호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의 콤마 이걸 눌러주도록 할게요. 정렬 따로 맞추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아래쪽 이 14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는 부서가 재무관리부인 곳에 급여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입력할 건데요. 먼저 인수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수식에 equal t-average 여는 괄호까지 입력, fx 눌러주세요. t-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average 함수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인수가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범위를 지정을 해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인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출력 형태에서 기본 데이터로 입력했던 B사에서 H12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지정해주면 돼요. ITQ 엑셀 시험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제1작업에서 작업할 때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두 번째, 필드. 여기는 범위 지정했던 이 데이터에서 B는 1열, C는 2열, D는 3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구할 거는 급여 단위의 평균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급여 단위가 써있는 H열, 이게 몇 번째 필드인지 몇 번째 열인지 그걸 입력해주면 돼요. 세보면 7번째죠. 7 입력을 해주세요. 세 번째 조건,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모든 데이터가 아니고 재무관리부죠. 이 부서의 급여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요. 발령 부서 중에 재무관리부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는데 여기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아래 보이는 것처럼 D4에서 D5 이렇게 위에 레이블과 데이터 이름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지에서 보면은 반올림에서 만 단위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제 보면은 나타난 숫자에서 반올림에서 만 단위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1000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4개 모두 0으로 지정되도록 그렇게 반올림 돼야 돼요. 그래서 함수는 라운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지정했던 TAverage 함수 값 이것을 라운드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TAverage 함수 이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잘라내기 먼저 할게요. 다시 equal 라운드 여는 괄호까지 하고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주세요. 여기에는 인수 2개 나타나죠. 저희는 수식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라운드 함수 안에 TAverage 함수로 구한 값 나타나게 해서 이거를 반올림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인 넘버에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TAverage 함수 이 구한 값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3746500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0단위까지는 모두 0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 넘버 디지트 여기를 클릭하고 보면은 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왼쪽으로 반올림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의 단위, 10의 단위까지는 마이너스 2까지 입력해도 변경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하면 100의 단위에서 반올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하면 만의 단위는 0이 아닌 숫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값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콤마 지정하는 건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처럼 이렇게 표시 형식 해주는 게 보기에는 좋겠죠. 이제 제13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에는 발령 구분이 복직인 사원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dCountA 함수, 역시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수식 먼저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하고요. fx 눌러주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기 때문에 인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먼저 범위 지정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여기는 B사에서 H12까지 기본 데이터로 범위를 지정하고요. 두 번째 필드 여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열이 몇 번째 열인지 B에서부터 찾아보면 발령 구분은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네 번째 필드다 해서 4라고 입력해주면 돼요. 세 번째 크라이테리어 여기에는 조건을 지정하죠. 발령 구분이라는 거 찾아야 되죠. 그래서 발령 구분이 복직인 것 2, 4에서 2, 5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숫자 1 이렇게 나타나죠. 정렬은 자동으로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는데요. 정렬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VLOOKUP 함수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VLOOKUP 함수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입력 fx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인수인 lookup value 여기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 여기를 지정하죠. 그래서 H14셀 클릭을 해 놓으면 돼요.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지정하는 범위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인수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기본 데이터 항상 B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데이터가 있는 곳부터 지정을 해줘야 돼요. 다행히 이번에는 B열부터 되고 있으니까요. B열부터 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lookup value에서는 사행, 이 레이블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O에서 쭉 가서 오른쪽에 H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인수처럼 몇 번째 열인지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저희는 근속기간 이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의 첫 번째인 비열에서부터 순서 찾아보면 근속 기간은 5번째죠. 그래서 숫자 5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 여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이걸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false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false에 해당하는 숫자인 0을 입력해도 돼요. 편하게 0으로 입력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H14가 5행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 4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글 4년까지 나타나도 상관없고요. 그냥 숫자 4만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서식에 대해서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데이터는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예요.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만 선택할 수 있도록 BO에서 J12까지만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있죠? 그 다음에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지의 조건을 보면은 급여 단위가 400만 이상인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해야 되겠죠? 먼저 수식 선택, 아래 클릭해서 선택을 해놓고요. 여기에 수식 입력해야 되니까 먼저 이퀄부터 입력하고 첫 번째 행의 데이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급여 단위원이 써있는 H5셀 클릭을 해서 선택해 놓으세요. 달러 표시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F4키를 이렇게 눌러서 누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H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열은 절대 바뀌지 않고요. 행만 5행에서 6행, 12행까지 이렇게 바뀌도록 열은 절대 참조, 행은 상대 참조로 이렇게 지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HO의 값이 400만 이상인 이렇게 입력해야 되죠.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한다고 했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400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에 콤마 입력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서식 버튼 눌러주고요.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색상은 표준색의 파랑 있죠. 선택. 그리고 스타일은 굵게 확인 누르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6행, 8행, 10행 여기만 급여가 4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각 셀의 데이터가 모두 파랑의 굵게 속성으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제2작업 하도록 할게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를 선택, 그리고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에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여넣기 열어주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걸 선택해줘야지 너비 조절된 상태로 이렇게 붙여넣게 돼요. 그럼 이제 조건은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렇게 두 개 지정되어 있고요. 제2작업은 출력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1번 목표값 찾기 첫 번째 거 보면은 B1에서 G11까지 여기를 먼저 병합하라고 되어 있죠.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가운데 맞춤까지 지정돼요. 이 안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H11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급여 단위원 H열의 데이터죠. 이 데이터의 전체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Average 함수하고 다르게 average 함수는 그냥 바로 구할 데이터 바로 드래그해서 H3에서 H10 이렇게 선택해주고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평균 구해져 나타나요. 정렬은 위의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고요. 표시 형식도 위의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조건의 average 함수 뒤에 테두리 가운데 맞춤 지정이 있죠. 11행 데이터 선택해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해 주고요. 에버레이지 함수는 그대로 놓고요. 앞에 데이터 병합할 때 이미 가운데 맞춤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기 실제로 해야 되는데요. 현재 지정된 데이터 이 값이죠. 이 데이터가 320만이 되려면 아직은 많이 모자르죠. 김지은의 데이터 3행의 데이터죠. 이 김지은의 급여가 얼마가 되었을 때 평균값이 320만이 되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이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에 있어요.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는 먼저 수식 셀은 H11셀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찾는 값 저희는 320만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콤마 없이 320만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값을 바꿀 셀 여기는 클릭해 놓고요. 김지은의 급여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를 H3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값이 이렇게 찾았다고 나타나는데요. 표에도 320만으로 H11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H3셀에 김지은의 급여도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고급 필터 작성을 해야 돼요.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이 두 개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령부서가 배송부이거나 근속기간이 2 이하인 자료, 이렇게 조건 두 개가 나뉘어 있죠.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 게 콤마로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두 개 다 충족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데이터를 출력해라, 이런 조건인데요. 이거는 그리고 AND가 아닌 또는 OR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조건 입력하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발령부서 써있는 D2 셀 클릭,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근속기간 써있는 F2 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 지정되어 있는 B14 셀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그러면 두 개가 붙어서 나타나죠. 이제 발령부서의 조건은 아래쪽에 지정을 해주면 돼요. 발령부서가 배송부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로 아랫셀 B15에 배송부라고 입력해주면 돼요. 정렬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기간에 대한 조건, 방금 전에 AND 조건, OR 조건 얘기했죠. 그리고 조건에 해당할 때는 바로 옆에 15행에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OR 조건인 경우에는 여기는 비워두고요. 바로 아래쪽 C16셀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속기간이 2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하에 해당하는 기호,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숫자 2 입력하면 되겠죠. 이제 이 조건으로 위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아래쪽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모든 데이터가 아닌 필요한 열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위에 레이블 선택하는데요. 자료에서 이름인 C2 선택을 해놓고요. 자료에서 이름 써있는 C2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발령 구분, 그리고 근속기간 붙어있으니까 드래그해서 바로 선택, 그 다음에 급여 단위원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 복사 위치인 B18 셀 클릭,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4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죠. 그럼 이제 데이터 선택 먼저 다시 해야 되는데요. B2에서 H10까지 저희가 처음 붙여넣기 했던 데이터, 이 기본 데이터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결과는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곳이 아닌 아래쪽에 새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H11까지 선택되면 안됩니다. 조건 범위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B14에서 C16까지 선택, 복사 위치 선택해서 레이블 아래쪽에 붙여넣기 한 거 있죠? B18에서 28까지 선택, 그리고 아래 체크하지 않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선 나타나지 않아도 이건 감점이 아니에요. 그대로 놓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제2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제1작업 시트 다시 가주세요. 블록 설정 그대로 B2에서 H12까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C로 복사, 이제 제3작업 시트 가주세요. 역시 B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 제3작업은 출력 형태 보이죠? B2에서부터 데이터가 시작하죠. 그러니까 B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다시 붙여넣기에 원본 열너비 유지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은 1, 2, 3번이 있는데요. 1번 부분합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는 게 첫 번째 지시예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D열에 보면은 발령부서의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평균 개수 이게 추가되었고 굵은 글자로 써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렬의 기준은 발령부서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정렬의 기준은 제일 첫 글자 기준으로 보면 돼요. 출력 형태 보면은 지읒, 시옷, 비읍 이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러면 데이터 탭 가주세요. 정렬 및 필터에 기역, 히읗, 히읗, 기역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림차순 해야지 히읗에서 기역순으로 지읒, 시옷, 비읍 이 순서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름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D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의 오른쪽 끝에 가면 부분합 있죠? 눌러주세요. 그룹 R 항목은 사원 코드가 아닌 발령 부서로 했죠? 선택. 그리고 사용할 함수, 이름의 개수 구해야 되죠? 그래서 개수로 변경.
그리고 이름의 개수라고 했죠. 이름 체크, 아래쪽에 다른 건 체크 해제,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현재 이 데이터가 출력 형태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상태,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평균 개수 이게 나타나야 되니까 그대로 2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다시 여기에서 추가를 해야 돼요. 셀 아무 곳이나 클릭하지 말고요. D2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령부서 그룹화, 이거는 그대로 놓고요. 사용할 함수, 급여 단위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리고 이름이 아닌 급여 단위 아래로 가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개수 지정한 거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먼저 구한 개수는 아래쪽, 그리고 나중에 구한 평균은 위쪽에 나타납니다. 조건에 윤곽 지우기 나타났죠? 왼쪽에 나타난 이건데요. 부분합 왼쪽에 그룹 해제 있어요. 엑셀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또는 개요 지우기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윤곽과 개요 동일한 거니까요. 그거 선택해서 지우게 해주면 돼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시오 되어 있죠. 디얼의 데이터들, 글자가 더 많아서 셀 밖으로 빠져나오죠. 여기는 너비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블록 설정은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제4작업 그래프에서 보면은 조건이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요. 먼저 봐야 될 거는 조건 1번 차트 종류고요. 조건의 7번 서식에서 제일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으로 지정, 이것만 먼저 봐주면 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도 먼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가로축의 데이터, 현재 노승일에서 김제구까지 6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 제일 아래쪽에 급여 단위원과 근속기간, 범례가 2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 선택해야 되는데요. 노승일 써있는 데이터 먼저 찾아보면 시열의 데이터, 이름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먼저 행을 선택해줘야 돼요. 먼저 C4에서부터 클릭해서 아래 김지은은 필요 없죠. 그럼 이제 마우스는 놓아주세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노승일 데이터 클릭, 그리고 김선정, 그 다음에 배현진 없죠. 마우스 놓아주고요.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른 상태로 박성호, 서은아, 장근호, 김재국 이렇게 데이터들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그 옆에서 급여 단위원과 근속기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앞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앞에 나오는 근속기간 먼저 선택할게요. 왼쪽과 동일하게 행 선택해주면 돼요. F4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6행, 7행, 다시 마우스 드래그해서 9행에서 12행까지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주고요. H열도 동일하게 컨트롤 누른 상태로 H4, H67, 그리고 H9에서 12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중간에 선택 잘못되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차트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콤보 차트 삽입 있죠? 이것을 열어주고 혼합의 제일 아래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있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열 이름 2개 나타났는데요. 조건의 1번과 7번 봐야 된다고 했죠? 조건의 7번 먼저 봐주세요. 근속기간 계열 여기 있죠? 이게 묶음 세로 막대형이 아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 다음에 보조축 지정. 그러면 급여 단위원 이거는 조건의 1번에 있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돼야 되겠죠?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바로 위에 차트 이동 있죠? 클릭을 하세요. 새 시트 선택, 그리고 이름은 제4작업으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4작업 시트라고 만들어졌죠? 이 시트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해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나타나죠? 출력 형태 아래 써있는 것처럼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조건 보고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했다면 조건의 1, 2, 3번까지 한 거예요. 조건의 4번을 지정할 거예요. 이제 차트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빠른 레이아웃 이걸 연 다음에 레이아웃 3 선택, 그리고 옆에 가서 스타일 1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조건인 5번 영역 서식이 있는데요.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먼저 바깥쪽 선택되어 있는 게 차트 영역이 선택된 거예요. 차트 디자인 옆에 서식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도형의 채우기, 색상 또는 질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질감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질감에 분홍 박엽지라는 것 이름 나타나죠?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글꼴 먼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색 짙은 회색인데요. 저희는 그냥 검정색으로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대한 채우기 지정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 영역 선택해야죠.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글꼴에서 채우기 색상 바로 할 수 있어요. 테마색에 흰색 배경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회색 선이 보이고 있죠. 이 선은 7번 서식에 눈금선 지시가 있습니다. 회색 선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선택됐다고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지정되어 있는 파선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더 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드래그해서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나온 것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기는 색상 지정이 있죠. 도형 채우기에 흰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 테두리 지정이 있으니까요.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동일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의 크기 20포인트, 그 다음으로 조건 7번 서식이 있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으로 지정 이미 했죠. 다음으로 계열 설정하면 되는데요. 표식과 레이블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표식은 꺾여 있는 부분에서 꺾인 부분의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표식 아무거나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 상자 나타나면 계열 옵션 아래쪽에서 채우기 및 선 눌러주고요. 그리고 표식, 표식 옵션,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형식에서 마름모 변경, 크기를 10이라고 입력하거나 10으로 이렇게 키워주세요. 10 입력했다면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블 값은 출력 형태의 노승일의 막대 그래프 바로 위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에 지정하면 되는 건데요. 막대 그래프에 올렸을 때도 그 값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클릭,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마우스 버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바로 위쪽에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눈금선 파선 지정하는 거 했고요. 이제 축 설정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림 영역에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에 선이 보이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있죠. 그림 영역 클릭해서 설정할 수 없고요. 왼쪽에 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 그리고 서식 탭에 도형 윤곽선 검정, 그리고 오른쪽 보조축의 숫자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그리고 가로축의 글자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축의 값들이 모두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최소값, 그리고 단위, 주단위예요. 그리고 최대값, 이게 동일한지 왼쪽 거 확인하면 바꿀 게 없죠. 그러면 오른쪽 거 확인하세요. 보조축의 최소값 0년, 그리고 3년 단위씩 변경, 주단위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 15년인데 16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변경 필요해요. 그러면 바깥쪽 클릭하고 다시 한번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면 오른쪽 대화 상자에 축 옵션 바꿀 수 있게 나타나요. 최소값 0년, 그리고 최대값은 15로 변경해서 엔터키, 그리고 단위에서 기본, 이거를 3으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8번 범례 수정하면 되는데요. 범례는 아래쪽에 보면은 두 줄로 나타난 걸 수정해야 돼요. 급여 단위원, 이게 제1작업 시트에서 급여 Alt 엔터키 누르고 단위원 이렇게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그리고 범례 항목 계열에서 급여 단위원 선택, 편집 누르고요. 바로 계열 이름, 여기에다가 급여 단위원 한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확인,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9번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은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식 선택되어 있다면 도형 삽입에서 열 수 있죠. 아니면 삽입에 도형 열어서 동일한 것 볼 수 있어요. 설명선에 보면은 아래쪽에 말풍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써 있죠. 이름 동일하죠.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우선은 대충만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다가 경력 채용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색상 항상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글자가 흰색이라 같이 안 보이는데
홈탭에서 설정하면 되죠. 테두리는 지시 없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홈탭에 가서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변경, 그리고 글꼴에 대한 지시는 없는데요. 여기는 지시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도 되고요. 조건 5번에 지정했던 차트의 글꼴 있죠? 그걸로 변경해놔도 돼요. 저희는 동일하게 굴림에 11포인트로 해놓을게요. 맞춤이 안 맞죠? 위쪽과 아래쪽 모두 가운데 맞춤 2개 눌러주세요. 이제 너비 크기 조절하고요. 노란색 핸들 있죠? 이거 잡고 모양도 맞춰 놓도록 하세요. 완전히 똑같을 순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나머지 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조건 10번에 나와 있는데요. 틀린 거 있는지 빼먹은 거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막대 그래프의 너비 같은 경우에 이 막대 그래프 사이 간격 너비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나타났죠. 만약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깥쪽 클릭,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하면 모두 선택되었을 때 옆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퍼센트를 키우면 만약에 275% 하면은 간격이 넓어지니까 막대 그래프 크기는 작아지죠. 그래서 퍼센트 크기를 75% 정도로 해놓으면 출력 형태, 출제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막대 너비가 나타납니다. 2021 버전에서는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실제 시험장이라면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빠진 거 없는지 조건이랑 비교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검토가 끝났다면 다시 한번 파일 저장하고 감독관 PC로 제출하고 제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고 퇴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